이야기해볼래? 안녕하세요. 우리 옛날에 와봤는데 또 오게 돼서 정말 기쁜데 정말 낙태에 대해서. 낙태가 어때? 뱃속에 있는 아가를 죽이면 안 되는 걸 반대하러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낙태가 어떤 거 같아? 낙태가 나쁜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나쁜 거예요. 낙태가 나쁜. 낙태는 뱃속에 있는 아가를 죽이는 건데 낙태를 반대하러 와서 이렇게 간식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마음에 들어? 저는 태아 때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마음 큰 슬픔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낙태할 뻔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돌까지는 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낙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언니가 인터뷰해. 일단은 뱃속에서 죽는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저는 아이들은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낙태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저희도 막 낙태를 당했다면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 사랑도 못 나누고 이야기도 못 나누고 그리고 서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커서 꿈을 갖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낙태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도 낙태돼서 더 잘 알게 돼서 좋은 점도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낙태죄를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의 사람이 모두 낙태를 안 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똑똑한 사람도 어느 높은 사람도 생명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낙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열고 낙태죄를 갖다 폐지해라,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여론몰이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 낙태는 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면서 그 앞에서 1인 시위로 맞서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송혜정 씨입니다. 오늘 송혜정 씨를 펜앤초대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정 씨와 그리고 양현희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지금 1인 시 하고 오신 건가요? 네, 1인 시하고 펜앤커피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일단은 양 기자, 네. 먼저 이 낙태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예, 7년 만에 낙태죄가 다시 헌법재판소 판결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를 한 부녀자에 대해서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또 낙태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 형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해달라는 소송이 2017년 2월에 또다시 7년 만에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2012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이것이 위헌 4명, 합헌 4명으로 이제 합헌 판결이 났는데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퇴임하실 것으로 보이면서 아마 그 전에 낙태 위헌 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게 그 군대에 관련된 그 판결이었었죠. 네. 대체 복무제 같은 그런 것들 한 명씩 그 위헌이라는 분들이 늘어나더니만 결국에는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낙태죄도 그럴 위험이 좀 커지고 있는 건가요? 예, 좀 위험한 상황인 것이요. 예. 일단 2017년 9월에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에 낙태죄를 폐지해주고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합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허. 당시 23만 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서명을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조국 수석이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여자친구, 그리고 남편과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인 여성, 혹은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아이를 경제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여성, 이런 경우 등에 포함해서 새로운 논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낙태를 마치 합법화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심스럽게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에 아마 판결이 좀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헌법재판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뀌면서 이른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이시죠. 이분은 진보 성향 법관보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유 소장님은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하셨고요. 이석태 재판관은 그 유명한 민변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 재판관도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양현희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낙태죄가 이게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송혜정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1인 시위 언제부터 하셨나요? 1인 시위는 5월 달에 작년 5월이요? 예, 작년 5월에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이제 소원 들어가서 제가 막기 위해서 6월 달부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6월부터는 여름 다 나시고 가을, 그렇죠. 지금 겨울까지 계속 가고 계시고요. 네네. 사계절 다 보낼 정도가 됐네요.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1인 시위, 어떻게 보면 계절을 다, 힘든 계절을 다 보내시면서 1인 시위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예. 처음에는 6월 달에 판결 날 줄 알고, 처음에 이제 그 여성단체들이 낙태를 합법화를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여성들이 어려움 이해가 돼요.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너무나 내가 출산을 해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혼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면은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녀가 양육에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어떤 복지 제도라든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태아를 죽임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폭력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으로는 이거는 낙태죄는 합헌으로 유지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낙태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냥 순진한 마음에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이 판결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저도 또 하다가 그만둘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뜨거운 여름도 보내고 정말 은행나무 낙엽도 보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왔는데, 작년 11월 29일부터 낙태죄는 위헌이다. 즉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반대 측에서 피켓 시위를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요? 네, 근데 11월 29일부터 해서 3월 8일 날이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인데 그 날에 맞추어서 100일 동안 이제 피켓 시위를 한다고 2인 1조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나올 수도 있죠. 그랬는데 나오고 한 일주일인가 좀 있다가 이제 헌재 앞에 있다 보면요, 여러 그 기관들이 그 기자회견이나 시위 같은 게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매일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 터줏대감처럼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찬성하는 그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그날 이제 그 기자회견에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 민중당에서 그다음에 양승태 단원 이제 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에 낙태죄는 위헌이다 하고 그 피켓을 달고 나오신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석기 석방 이런 거 외치던 분들이 지금 낙태죄 위헌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아니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이거를 뭐 정치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예.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그 민중당 대표 이상윤 씨인가요? 그분이 예. 이제 그 피켓을 들고 거기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순수한 여성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러고 이제 봤더니 오시는 분들이 뭐 옷이라든지 뭐 어떤 또 그 피켓에 또 어떤 자기 단체라든지 써가지고 올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써가지고 단체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제 보게 되죠. 봤더니 뭐 서울시 종교조, 뭐 또 사회변혁노동당, 그다음 여성민우회, 페미니스트, 예. 녹색당.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좌파 성향 단체들이네요. 네네 그런 단체들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솔직히 갖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된 게 네.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피켓을 들고. 근데 이 낙태 문제를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조금 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네. 살다 달래가면서. 네. 그랬더니 또 뭐 청소년, 뭐 학교 밖 청소년 광장, 뭐 날다, 뭐 이런 단체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뭐 학생들 광장에서 인권 운동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네는 무슨 이유로 낙태를 합법해달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뭘 물어보면요. 제가 놀란 게 이제 너무나 대답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죄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겠죠.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라. 교육을 받나 보는군요. 그러면. 글쎄요. 뭐 그까지 제가 조사를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런데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굉장히 여성의 몸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낙태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낙태가 그 많은 수십만 건의 낙태가 예. 그냥 어느 병원에서나 모든 그 의사들에게 정확한 의료 시술로 다 지금 낙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그렇죠. 있죠. 아무 문제가 예. 없죠. 그러면서 그 한 여고생이 여성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임신 자체가 여성에게 해악이다. 그래서 자기는 임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냥 예. 잘못된 지식에 마구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그 인식을 잘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너무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한번 그 남자 예, 예. 대학생이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픽에서 뭘 들었냐면은 낙태가 죄면 국가가 범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이거는 피켓이 뭐 완전히 참. 예, 그래서 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양인희 기자, 제가 자꾸 차장이라고 죄송합니다. 양인희 기자가 그 반대 시위구 현장에 갔다 왔었죠. 예, 지난 월요일 헌재 앞에서 젊은 네. 아기 어머니들과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낙태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예. 참 드문 아이들이 참가하는 보기 드문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예. 그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특성 있게 나오셔서 왜 이 낙태를 반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성만 소리만 내면 돼요.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종종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3분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태아의 마지막 보호법인 낙태죄를 없애려고 한 교통사고 중에 아이들을 보호하며 죽어간 여성의 이야기.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 태아의 생명권보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서는 기차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태아와 모태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며 누가 이런 악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까? 태아도 사람입니다.
뭐 저도 당연히 태아였고 옆에 계신 두 분도 태아에서부터 성장을 해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된 건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낙태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낙태를 합법을 한다. 저는 좀 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송 선생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일단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헌재 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저 그래요? 모임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인 건데,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제가 볼 땐 거짓말이거든요. 커다란 거짓말을 하는 조직이나 그건 너무 많고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 크게 부각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들,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들, 예. 낙태죄의 어떤 순기능과 그 다음에 출산권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부작용 그때 같은 것들. 생명률에 일어날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예. 아무도 말을 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국민들의 귀에 거짓말만 들어가지 말고 좀 이 정확하고 진실된 말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리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1인 피켓, 시위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에서 1시까지 11시부터 1시 반이군요. 네, 예, 예. 11시 2시간 반부터 정도? 1시. 1시간 반. 네, 예. 1시간 반, 점심시간에. 그때 저희가 이제 피켓 들고 서 있으니까 누구든지 참석하시면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가끔씩 저렇게 또 엄마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으면 저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예. 자연스럽게 저 기자회견도 하고 합니다. 예. 네. 저희 펜앤마이크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가시다가 시계를 딱 봤는데 한 11시 반, 1시 그 사이가 됐다면 아마 송혜정 선생님께서 그 앞에서 이 낙태죄 위헌에 대해서 낙태죄를 낙태를 합법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니까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